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F조 각국의 키플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수 판단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는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입니다. 주로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플레이하지만 전술 혹은 필요성에 따라 정말 다양한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벨기에 대표팀에서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더브라이너는 현재 지구상에서 폼이 제일 좋은 공미 중 한 명입니다. 올 시즌 홀란드라는 날개를 달고 시티 소속으로 12경기 1골 11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당 1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가 출전 시간도 관리해주고 있어서 현재 폼을 월드컵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의 황금 세대는 지난 두 번의 월드컵을 각각 8강, 4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황금 세대가 그들의 마지막 월드컵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이 선수에게 달렸습니다. 황금 세대를 상징하는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대표팀은 그의 활약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벨기에 대표팀에는 계속 훌륭한 재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결국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선수는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입니다. 더브라이너는 22년 10월 기준 A매치 통산 93경기 2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월드컵 결승까지 오른다면 더브라이너의 A매치 출전 기록은 100경기가 됩니다. 더브라이너의 대표팀 등번호는 7번입니다. 벨기에는 주로 백스리로 수비 라인을 구성합니다. 그중 두 자리는 토비와 베르통원이 플레이하고 나머지 한 선수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벨기에가 이번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내려면 백스리 라인 마지막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가 치른 최근 경기를 보면 클린시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 15번의 A매치 경기 중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는 단 4번입니다. 그 4경기의 상대도 체코, 벨라루스, 부르키나파소, 폴란드였고 월드컵에서 같이 우승 경쟁을 한다는 팀을 상대로는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비와 베르통원은 에이징 컵으로 인해 기량과 신체 능력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벨기에에게는 그 두 선수의 문제점을 커버해줄 선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벨기에의 마르티네스 감독은 데나이어, 보야타, 카스타뉴, 덴동커, 테아테 등을 테스트했지만 아직까지도 베스트 픽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이 강한 팀이 승리하고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한다는 말이 있듯이 벨기에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이 마지막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의 수비 라인은 지난 15경기에서 19골을 실점했습니다. 조너선 데이비드는 닐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 스트라이커, 윙어 등 공격 포지션 모든 자리에서 뛸 수 있고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주로 톱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 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북미 월드컵 최종 예선 14경기 모든 경기에 출전하여 5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캐나다가 멕시코, 미국을 제치고 최종 예선 1위를 차지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오프더볼 움직임이 강점입니다. 최종 예선에서도 그의 스피드를 통해 골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도 침착한 편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양발을 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오프더볼 능력에 비해 좋지 못한 온더볼 능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단점을 알폰소 데이비스가 커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에게는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데이비드는 22년 10월 기준 A매치 통산 34경기 2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는 현역 동료이자 25골을 기록 중인 카일 레린이지만 데이비드의 기량과 나이를 생각하면 추후 이 기록은 데이비드가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비드의 대표팀 등번호는 20번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레프트백입니다. 뮌헨에서는 레프트백으로 뛰고 있지만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주로 공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너선 데이비드와 투톱을 이루거나 윙어로 출전하여 측면을 파괴합니다. 아쉽게도 부상 이슈로 인해 대표팀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북미 최종 예선 14경기 중 7경기를 부상과 심장 문제로 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7경기에 출전하여 1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심장 문제가 해결됐고 올 시즌 뮌헨의 거의 모든 경기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간단히 설명하면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팀에서 또 다른 준족이 조너선 데이비드와 시너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그 둘이 적절히 활약한다면 캐나다의 토너먼트 진출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데이비스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미넨이 트래블을 기록했던 1920 시즌의 고점을 찍고 그 후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 고점 갱신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비스가 부상 없이 월드컵에 참가하여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데이비스는 22년 10월 기준 A매치 통산 34경기 1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대표팀 등번호는 19번입니다. 하킴 지에시는 첼시에서 뛰고 있는 윙어입니다. 아약스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21 시즌에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첼시로 이적한 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로코 대표팀에서는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한때 모로코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했지만 한동안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로코의 전 감독인 할리로 지치와 훈련 태도 문제로 마찰을 빚었었고 그 후 할리로 지치는 지에시를 대표팀에 차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지에시는 22년 2월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할리로 지치 감독은 다른 주요 선수들과도 갈등이 있었고 지난 8월 결국 경질됐습니다. 후임 감독인 왈리드가 지난 9월 A매치 기간에 지에시를 소집하면서 지에시는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지에시가 대표팀에 복귀함으로써 지에시와 하키미의 오른쪽 라인에서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에시의 느린 스피드를 하키미가 커버하고 거기에 지에시가 섬세함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 월드컵에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지에시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에시는 22년 10월 기준 A매치 통산 42경기 17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에시의 대표팀 등번호는 7번입니다. 아슈라프 하키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라이트백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수이지만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1920 시즌부터 매 시즌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공격력이 좋은 편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네이션스컵에서 5경기에 출전하여 2골을 기록했습니다. 콩고를 상대로 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2경기 1골을 기록했습니다. 하키미가 풀백이라는 걸 감안하면 골 빈도수가 상당한 것입니다. 다만 그가 만든 골 대부분이 팀워크로 만든 골이 아닌 개인 능력으로 만든 골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에시가 대표팀에 복귀함으로써 하키미와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격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키미의 최대 장점은 스피드입니다. 1920 시즌 도르트문트 시절 분데스리가의 최고 속력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은 항상 부상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지만 커리어 내내 부상도 거의 당하지 않던 선수라서 월드컵 출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키미는 22년 10월 기준 A매치 통산 53경기 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키미의 대표팀 등번호는 2번입니다. 안드레이 크라마리츠는 호펜하임 소속의 스트라이커입니다. 분데스리가 입성 후 8시즌 중 5시즌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국밥 같은 선수입니다. 사실 크라마리치가 크로아티아의 키플레이어라기보다는 크로아티아의 스트라이커가 키플레이어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 최종 예선 10경기에서 21골을 득점했는데 그중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넣은 골은 4골이 전부입니다. 그중 조 최약체인 키프로스와 몰타를 상대로 한 경기를 제외하면 단 2골만이 크로아티아의 스트라이커가 득점한 골입니다. 지난 유로 2020에서는 아예 스트라이커가 득점한 골이 없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꾸준히 윙어와 미드필더 자원은 생겨나고 있지만 스트라이커는 만주키치 이후 확실히 제 몫을 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최근 크로아티아의 라인업을 보면 부디미르나 크라마리치 중 한 명을 선발 스트라이커로 내세울 것 같고 최근 폼이 좋은 페트코비치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중 크라마리치가 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8강전에 득점한 적이 있는 그의 경험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라마리치가 지난 월드컵에서의 만주키치 반 정도만 활약해줘도 크로아티아로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크라마리치는 22년 10월 기준 A매치 통산 73경기 1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라마리치의 대표팀 등번호는 9번입니다. 루카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벌써 레알에서 11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크로아티아의 살아있는 레전드이고 은퇴 후에는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그의 4번째 월드컵이고 놀랍게도 그의 첫 번째 월드컵은 2006 월드컵입니다. 지난 월드컵에 준우승이라는 아쉬운 결과로 대회를 마감했고 이번 월드컵이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4살이나 더 먹었지만 기량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소속팀에서는 출전 시간을 관리받으며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 중이고 대표팀에서도 최근 A매치 10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크로아티아의 베스트 미드진은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모드리치 조합입니다. 정말 아직도 모드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드리치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크로아티아의 달리치 감독도 모드리치가 없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번뜩임을 보여주는 건 아직도 모드리치입니다. 33세였던 4년 전에도 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던 모드리치가 37세에 치르는 이번 월드컵에도 지난 월드컵에 버금가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모드리치는 22년 10월 기준 A매치 통산 154경기 2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크로아티아 대표팀 역대 최고 출장 기록입니다. 모드리치의 대표팀 등번호는 10번입니다. 지금까지 F조 각 국가들이 키 플레이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나다의 조너선 데이비드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폭발적인 모습과 모드리치의 마지막 불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국가에 어떤 선수가 기대가 되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